43편 새로운 현실의 창조. 섭의 결심이 확고해졌음을 확인한 현자는 그에게 아키텍처를 발동시키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를 이끌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것을 넘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현실로 빚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정교한 설계의 과정이었다. 벗이여, 이제부터 그대는 창조주가 된다. 트럭이 밤의 어둠 속에 멈춰선 어느 날, 현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아키텍처는 맹목적인 소원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명확한 설계도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우주의 거대한 기계와 같이 그대가 만들려는 세계가 흐릿할수록 그대가 바쳐야 할 대가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대의 영혼 속에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내야만 한다. 섭은 현자의 가르침에 따라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과제는 창조할 세계의 시간과 공간, 즉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의 의식은 1985년 가을, 서울 여의도로 향했다. 그는 그저 막연하게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억과 감각을 동원하여 그 시간과 공간을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재구축했다. 은행나무 잎이 아스팔트 위를 뒹구는 소리, 당시 유행했던 조용필의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리,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나던 촌스러운 나프탈렌 냄새, 그리고 방송국 건물 특유의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까지. 그는 하나의 세계를 마치 신이 흙으로 인간을 빚듯 섬세하고 정교하게 빚어내고 있었다. 다음 과제는 그 세계를 살아갈 인물들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24살이 젊은 홍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아내의 모든 것을 그 좌표 위에 세웠다. 작가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세상을 겁없이 바라보던 그 반짝이는 눈동자, 긴장하면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까지. 그리고 그는 그녀의 여정의 등불이 되어줄 또 다른 인물, 젊은 시절의 마왕을 그 세계 속에 배치했다. 일부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만났던 그 오만하지만 순수했던 신인 가수의 모습을 순정의 곁에 하나의 중요한 인연으로 설정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티격태격하며 최악의 첫 방송을 만들어가지만 결국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고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가는 그 모든 관계의 역사를 그는 하나의 잘 짜인 각본처럼 설계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자신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아내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버려진 연인의 심정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질투나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텅 빈 찻잔처럼 오직 그녀의 완벽한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정신의 대장정 끝에 마침내 그의 마음의 눈앞에는 하나의 완벽한 세계가 펼쳐졌다. 그곳에서 순정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다. 섭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의 고뇌나 감정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세계를 창조하려는 창조주의 고요하고도 강력한 위지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재물을 바칠 준비를 마친 것이다. 44편 희생의 무게, 재물의 가치. 섭의 영혼 속에 완벽한 설계도가 그려졌음을 확인한 현자는 그를 마지막 관문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자신이 바치려는 재물의 가치를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벗이여. 현자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아키텍처는 등가 교환의 법칙을 따른다. 그대가 창조하려는 세계의 가치가 위대할수록 그대가 바치는 재물의 가치 또한 그에 상응해야만 하지. 이제 그대는 그대가 바치려는 것의 진짜 무게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섭이 눈을 감자 그의 눈앞에 새로운 환영이 펼쳐졌다. 그것은 그가 아키텍처를 발동시키는 순간 영원히 사라지게 될 그의 미래였다. 장면이 바뀌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그는 아들 가람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 정문에 서 있었다. 아빠, 나 이제 진짜 학생이야. 라며 자랑스럽게 웃는 아들의 얼굴. 그는 그 얼굴을 만져볼 수도 안아줄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투명한 유령처럼 자신이 존재했어야 할 행복의 순간을 바라볼 뿐이었다. 또다시 장면이 바뀌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가람이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그와 순정 앞에 서 있었다. 어색하게 웃으며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젊은 여자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 아들 다 컸네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늙은 아내 순정의 모습. 그는 그 기쁨의 순간에도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관객일 뿐이었다. 환영은 계속되었다. 하얀 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되어 순정과 함께 시골집 툇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풍경. 주름진 아내의 손을 잡고 당신 참 고생 많았소라고 말해주어야 할 바로 그 순간.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음 짓는 평온한 오후.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포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평생을 꿈꿔왔던 모든 평범하고도 찬란한 행복의 총합이었다. 그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고 가슴을 찢을 듯이 고통스러웠다. 그의 결심이 마지막으로 거세게 흔들렸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키텍처가 그에게 묻는 듯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환영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늙은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려는 세계 속에서 24살의 나이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두 개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답을 찾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렇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그리고 우주를 향해 대답했다. 이 모든 행복보다 그녀의 꿈이 더 소중하다. 그의 대답과 함께 모든 환영이 사라졌다. 그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다. 그는 자신이 바치는 재물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했고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기로 선택했다. 그의 영혼은 이제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희생을 위한 순수한 재물이 되어 있었다.
45편 현자의 네 번째 가르침, 사랑의 본질. 섭의 영혼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를 마쳤을 때 현자는 그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내렸다. 그것은 아키텍처 위 기술이나 법칙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행할 위대한 희생의 가장 근원적인 동력, 바로 사랑 위 본질에 대한 것이었다. 트럭은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위에 있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고향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섭의 마음은 텅 빈 찻잔처럼 모든 것을 비워낸 채 고요했다. 버시어, 이제 그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케이지 안에서 현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내가 그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게. 이것은 그대의 여정을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이다. 섭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대는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신이 길 위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담아 대답했다. 책임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또 희생, 그런 것들이 아니겠소. 그렇다. 그것은 모두 사랑의 중요한 모습들이지.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행위일 뿐 사랑의 본질은 아니다. 현자는 말을 이었다. 사랑의 본질이란 상대의 행복을 너무나도 온전하게 바란 나머지 나의 존재 자체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마음의 상태다. 섭의 심장이 조용히 울렸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의 희생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마저도 없는 것이다. 내가 사라짐으로써, 내가 잊혀짐으로써 상대가 아무런 마음의 짐도 없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대가 이유도 모른 채 행복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저 멀리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순수하고도 위대한 경지다. 현자의 마지막 가르침은 섭이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마지막 두려움마저도 지워주었다. 그는 자신이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다. 아들 가람이의 기억 속에서, 아내 순정의 삶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져 버린다는 사실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깨달았다. 자신의 완전한 소멸이야말로 순정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선물이자 가장 이기심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삶이라는 죄책감 없이 온전히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얻어낸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었다. 트럭은 어느새 익숙한 동네 어귀에 접어들고 있었다. 저 멀리 그가 떠나온 집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의 길고 길었던 도로 위의 여정이 끝나고 있었다. 나의 가르침은 여기까지다. 버시어. 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부터는 그대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다. 부디 그대의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게. 섭은 아무 말 없이 케이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트럭이 집 앞 골목에 멈춰 섰다. 그는 시동을 끄고 아주 오랫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차문을 열었다. 그의 마지막 속죄이자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이 집을 향해 조용히 내디뎌지고 있었다. 46편 아키텍처와 영혼의 각인. 집으로 돌아온 섭은 가족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현자의 마지막 가르침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픈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웃었고 아들 가람이의 재롱의 아이처럼 기뻐했으며 아내가 차려준 평범한 저녁 밥상에 감사했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했다. 마침내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남았음을 기억했다. 그것은 현자와의 약속이자 아들의 머나먼 미래를 위한 보이지 않는 축복이었다. 그는 잠든 아들 가람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곤히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케이지 안에 현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현자여, 당신이 말했던 영혼의 각인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시오. 나의 희생이 내 아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현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진지했다. 아키텍처는 세상의 근원적인 법칙이다. 그 법칙에 직접 개입하여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영혼은 그 대가로 자신의 현실을 잃게 되지. 하지만 우주는 완전한 소멸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신 그 위대한 희생의 흔적을 가장 가까운 혈족의 영혼의 각인으로 남겨둔다. 그 각인은 어떤 형태로 남는가? 그것은 힘이나 기억이 아니다. 오직 가능성의 씨앗일 뿐이다. 그대의 아들은 다른 평범한 영혼들보다 아키텍처의 법칙에 조금 더 가까운 존재가 되는 셈이지.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균열을 어렴풋이 느끼거나 운명의 흐름을 직감하는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섭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현자는 그의 마음을 읽고 말을 이었다. 두려워 마라. 그 각인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굳게 닫힌 문에 아주 작은 열쇠 구멍 하나를 남겨두는 것과 같다. 평생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훗날 그대의 혈족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거나 혹은 그를 위해 또 다른 위대한 존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바로 그 각인이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것이다. 섭은 비로소 현자가 남겼던 약속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대의 혈족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처했을 때 빛이 되어 갚겠노라. 현자는 언젠가 아들 가람이의 삶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남긴 이 영혼의 각인이 바로 현자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희생은 아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를 남겨주는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다. 그는 잠든 아들의 이마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는 아직 발동되지 않은 아키텍처의 힘을 빌어 자신의 모든 사랑과 축복을 아들의 영혼에 속삭였다. 아들아, 아빠는 이제 떠나지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언젠가 네가 가장 어두운 길을 걷게 될 때 아주 작은 빛이라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빠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임을 기억해다오. 그의 속삭임은 먼 훗날 좀비로 가득한 세상에서 아들 가람을 지켜줄 가장 47편 혈족에게 이어지는 잠재력. 섭은 잠든 아들 가람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한참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현자가 알려준 영혼의 각인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자신의 희생이 단순히 현재를 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머나먼 미래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남기는 행위라는 것. 그것은 섭에게 주어진 마지막 위안이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그는 가람의 방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벽에는 아들이 삐뚤빼뚤하게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섭은 저 그림 속의 아빠가 곧 기억 속에서 사라질 자신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삶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 과연 아들을 위한 최선일까? 자신의 희생이 남길 잠재력이라는 것이 오히려 아들에게는 평생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나 결핍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의 불안을 읽은 듯 현자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벗이여, 그대가 남기는 것은 무기가 아니다. 등대다. 섭은 현자의 비유에 귀를 기울였다. 등대는 배를 대신하여 폭풍과 싸워주지 않는다. 그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 배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뿐이다. 그대의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삶의 폭풍을 헤쳐나가야만 한다. 그대의 가기는 그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아주 작은 불빛이 되어줄 것이다. 그것은 개입이 아닌 인도이며 강요가 아닌 안내다. 현자의 말에 섭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는 아들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들이 홀로 걸어갈 어두운 밤길에 자신의 사랑을 작은 등불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뿐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길 위를 떠돌며 내내 지니고 다녔던 작고 둥근 조약돌 하나를 꺼냈다. 특별할 것 없는 돌이었지만 그 안에는 섭이 겪었던 모든 깨달음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약돌을 쥔 채 잠든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혼을 담아 속삭였다. 가람아, 아빠는 이제 멀리 떠난다. 하지만 이 돌을 기억하렴. 언젠가 네가 세상의 모든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이 작은 돌의 감촉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그는 아들의 손을 펴 그 손바닥 위에 조약돌을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자신의 희생으로 새겨질 영혼의 각인이 이 작은 돌멩이에 깃들어 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도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방을 나섰다. 혈족에게 이어지는 그의 마지막 선물은 그렇게 조용히 건네졌다. 48편 미래를 위한 씨앗. 가람의 방을 나선 섭은 집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아내와 함께 고른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삐뚤어진 결혼사진, 부엌 식탁에 희미한 긁힌 자국까지. 그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곧 사라질 자신의 운명을 애도하듯 고요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잠든 아내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지만 그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지금의 평온이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는 그저 닫힌 문을 향해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부디 행복하시오. 나의 들꽃.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 위에는 그가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 순정이 끓여주었던 미역국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 놓여 있었다. 그 평범한 풍경에 그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마치 한 알의 씨앗 같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 힘겹게 버텨왔다. 때로는 잘못된 땅에 뿌리를 내려 썩어 들어가기도 했고 때로는 열매 하나 맺지 못한 채 겨울을 맞기도 했다. 그는 실패한 씨앗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심을 땅을 찾았다. 바로 아내의 미래라는 가장 비옥하고 찬란한 토양. 그는 그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음으로 바쳐 스스로를 깊이 묻어야만 했다. 그의 존재는 썩어 없어지겠지만 그 희생을 양분 삼아 그곳에서는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터였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는 영혼의 각인이라는 바람을 타고 아들의 미래에까지 날아가 닿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소멸을 슬퍼하지 않았다. 씨앗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케이지 안에서 현자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의 영혼에 울려 퍼졌다. 우주는 꽃을 피우기 위해 기꺼이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씨앗의 용기를 기억할 것이다. 현자의 목소리는 그의 위대한 선택을 축복하는 장엄한 진홍곡처럼 들렸다. 가라, 나의 벗이여. 이제 그대의 시간이 되었다. 섭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집을 나섰다. 그의 등 뒤에는 그가 사랑했던 모든 과거와 그가 포기한 모든 미래가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새로운 시작을 열어야 할 어둡고도 성스러운 재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성소 11톤 트럭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